이런 식으로 가능해집니다. 김철수 학생과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김철수 학생 학교, 우리 중학교 시험 기간이 언제지? 이런 게 궁금해지면 우리 중학교를 클릭해보면 이곳에 우리 중학교와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김철수 학생과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와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우리 중학교 학생이 누가 있지? 아, 홍길동 친구가 있지. 그럼 홍길동과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는 김철수로 넘어가서 김철수 학생과 관련된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넘나다니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유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베이스 부수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배워볼 주제는 관계형 속성입니다.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관계형 속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노션의 전체 기능 중에 10%밖에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션에서 관계형 속성은 매우 중요하고요. 노션 관계형 속성에서 파생되는 기능들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이것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인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노션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듯 관계형 속성은 매우 중요하고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노션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관계형 속성을 이해하신다면 이제부터 노션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계형 속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속성과 관계형 속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 속성은 해당 페이지 안에서만 작동하는 정보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관계형 속성은 다른 데이터베이스들과 연결시켜서 작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속성들은 정보의 성격이 독립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관계형 속성은 기본적으로 연결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기본 속성들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를 수정한다 하더라도 같은 정보들을 여러 곳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관계형 속성 데이터들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입력으로 여러 곳에 연동이 되어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속성들은 뭐가 바뀔 때마다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지만 관계형 속성은 원본을 변경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모든 것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러니 관계형 속성을 안 쓸 수가 없죠. 관계형 속성을 맺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방향 관계고요. 두 번째는 단방향 관계입니다. 양방향 관계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연결이 되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 B로 정보를 보낼 수 있고 B에서 A로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상호 참조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좋아요. 그에 비해서 단방향 관계는 한쪽에서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A에서 B를 선택하면 B가 보이겠지만 B에서 A는 보이지 않습니다. 역방향이 불필요한 경우에 단방향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양방향으로 할지 단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이 워크플로우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지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복잡한 내용 같아 보이는데 실습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실습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속성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두 개 만들어 줄 건데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인라인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학생 DB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DB라고 붙이는 거는 이게 일반 페이지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고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슬래시 데이터베이스 입력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인라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학교 DB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나서요. 학생 DB에 학생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이름은 임의로 홍길동, 김철수, 김영희. 학교 DB에도 이름을 만들어 줄게요. 대한중학교, 나라중학교, 우리중학교. 네,
이렇게 학생의 데이터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학교의 데이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두 개가 연결되어 있진 않죠. 그래서 여기 학생 DB에서 속성 추가를 누르고 관계형 속성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학생에다가 학교를 연결시켜 줄 거기 때문에 학교 DB를 선택할 거고요.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양방향 관계형을 설정하라는 옵션이 나왔는데 우선 양방향이 안 된 상태에서 관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학생 DB에서는 학교라고 하는 하나의 속성이 만들어졌지만 학교 DB에서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이 학교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동이는 우리 중학교에 다니고요. 철수는 나라중학교에 다니고 영희는 대한중학교에 다닌다고 해볼게요. 두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A 데이터베이스, 학생 데이터베이스에는 B 학교 데이터베이스 값이 보여요. 지금 저희는 단방향으로 했고요. A에서는 B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B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네, 이번에는 양방향으로 다시 한번 설정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설정에서 양방향이 꺼져 있는데 이 설정을 활성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네, 아까 비어있던 내용이 채워졌습니다. 처음에 단방향으로 했을 때는 네, 컨트롤 Z로 돌렸고요. 처음에 단방향으로 했을 때는 A에서는 B가 보이지만 B에서는 A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되돌리기를 했을 때 지금 양방향이 된 상태에서는 A에서도 B가 보이고요. 그리고 B에서도 A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단방향과 양방향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학생들을 조금 더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하나, 김기, 그리고 박재희. 네, 임의로 이렇게 학생들을 지정을 했고요.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더 추가하고 싶어요. 대한중학교에 김영희 학생만 다니는 게 아니라 박세영 학생도 다녀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싶고요. 나라중학교에는 김철수 학생뿐만 아니라 이하나 학생도 다닌다라고 설정을 해주고 싶고요. 우리 중학교에는 홍길동 학생뿐만 아니라 박세영 학생도 다닌다라고 입력을 해주고 싶어요. 네, 한 학생이 두 개의 학교를 다니면 안 되겠죠. 우리 중학교를 빼주고 자, 그러면은 김두리 학생에게 우리 중학교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계형 속성의 데이터를 선택할 때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학생 한 명은 하나의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학교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입학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계형 속성도 다른 속성들과 마찬가지로 필터나 정렬을 통해서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데요. 자, 만약에 여러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우리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만 찾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학교에서 필터를 걸어주고 우리 중학교로 필터를 세팅해주면 이렇게 우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찾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정렬을 통해서 우리 중학교가 여기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학교를 좀 정렬해서 순서대로 보고 싶다. 그럴 때 여기 학교 속성에 정렬을 걸어줘서 오름차순. 자, 이렇게 해주면은 네, 가나다라 순서대로 학교가 예쁘게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수식에서 데이터베이스는 페이지 목록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이 돼요.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강의가 아니라 수식 강의, 리스트 계열 함수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계형 속성을 맺을 때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요. 일단 이 관계형 속성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삭제할 때 관련 속성도 함께 삭제가 있고요. 이 속성만 삭제가 있어요. 이 속성만 삭제하게 되면 단방향으로 남게 됩니다.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네, A에서 B는 참조가 되고 있지 않지만 B에서 A는 참조가 되는 형태인 단방향으로 남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관련 속성도 함께 삭제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삭제를 하면은 네, 양방향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에서도
양방향에서 단방향으로 바꾸는 방식의 삭제가 있고요. 양방향을 모두 삭제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관계형 속성을 만들어 볼게요. 관계형 속성을 만들고 학교를 연결시켜 준 다음에 양방향 관계형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바로 양쪽의 이름을 정해줄 수 있어요. 학교, 학생 이렇게 만들어서 관계형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아까 전에랑 이름이 다르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양방향 관계형을 만들 때 반대편에서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까지 수정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예쁘고 또 가독성이 좋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아무 학생도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 학생은 우리 중학교를 할 거고요.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할 때 편하게 입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이 점을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복사할 수도 있고요. 또는 데이터를 찾을 때 검색할 수도 있어요. 나라, 중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내 검색어와 일치하는 데이터를 가장 위에 보여주고요. 이것을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엔터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방식으로도 붙여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팁들을 참고하시면 데이터베이스의 값들을 입력하는데 보다 쉽게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여기 아래 데이터베이스에도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을 보셨나요? 그리고 관계형으로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장점은 자, 지금 여기 홍길동을 눌러서 가보면 우리 중학교라는 페이지가 뜨고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를 누르면 바로 우리 중학교라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요. 홍길동 학생이 우리 중학교지? 우리 중학교 시험 기간이 어떻게 되지? 그럼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페이지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필요가 없이 바로 우리 중학교를 누름으로써 우리 중학교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중학교에 관련된 뭐 공지사항 같은 거를 따로 기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중학교와 관련된 뭐 시험 기간 일정을 기록한다거나 페이지를 독립적으로 보관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김철수 학생을 관리하다가도 우리 중학교와 관련된 사항이 궁금하면 확인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능해집니다. 김철수 학생과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김철수 학생 학교 우리 중학교 시험 기간이 언제지? 이런 게 궁금해지면 우리 중학교를 클릭해보면 이곳에 우리 중학교와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김철수 학생과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와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우리 중학교 학생이 누가 있지? 홍길동 친구가 있지. 홍길동과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는 김철수로 넘어가서 김철수 학생과 관련된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넘나다니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유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수정이 쉬운 부분도 있지만 페이지를 넘어다니는 게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관계형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관계형 속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양방향이 필요한 경우는 상호 참조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관계의 대칭성이 필요한 경우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실습에서 보여드렸듯이 페이지를 타고 넘어 다녀야 할 경우에도 관계형 속성이 유용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단방향을 선택하는 경우는 한쪽만 참조해도 괜찮은 경우에는 단방향을 쓰는 것을 추천드려요. 양방향이 너무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아니면 복잡성이 증가해서 오히려 사용하는데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계형 속성을 사용했을 때 편리할 경우도 있지만 불편할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불편하냐면 우선 단순한 텍스트 정보일 경우에 관계형으로 하면 괜히 복잡해지기만 하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이터는 독립적인 정보여야 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반복적인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 어제의 체크 내용과 오늘의 체크 내용이 연동이 되면 안 되겠죠. 어제는 했다라고 O를 체크를 했고 오늘은 이 할 일을 하지 않아서 X 표시를 한다면 어제 체크 표시한 게 오늘 X 표시로 연동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관계형으로 설정하는 게 불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독립적이거나
일회성의 임시 데이터인 경우에는 관계형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관계형 속성이 일반 속성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양방향과 단방향의 차이점, 그리고 관계형 속성을 사용했을 때 불편한 경우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관계형 속성을 배우고 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건 바로 롤업 속성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롤업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상 하다였습니다.